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의 비율이 좀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80% 정도는 좀 수익을 안 내는, 그리고 벌면 얘기하지 마라. 술 사라고 그래. 맞아요. 돈 자랑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아, 나 오늘 잘하네. 오늘 주제는 바로 주식 투자의 습관편입니다. 지금 저자님은 주식 투자 하시면서 돈을 버셨잖아요. 네네. 주변에 또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네네.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의 비율이 좀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 지인들은 수익률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인들은 한 몇 퍼센트 정도가? 한 20% 정도는 수익을 내는 것 같고요. 네. 80% 정도는 좀 수익을 안 내는, 그리고 샤이하게 얘기 안 하는 친구들은 손해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벌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주변 사람들한테. 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요. 벌면 얘기하지 마라. 아, 그렇죠. 네. 왜냐면 벌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술 사라고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번 거 다 술값으로 다 나가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술 마시다 보면 명석한 두뇌가 이렇게 좀 그쵸. 무뎌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시기의 대상이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배 아프고 그러기 때문에 좀 우리는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좀 도움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쟤 잘 살아 뭐 이러면서 사실 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디 가서 돈 자랑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아, 나 오늘 잘하네. 왜냐면 봐야 되니까, 시청자들이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돈 자랑을 많이 해서 네. 좋게 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네. 화장실 가서 혼자 막 화이팅하고 네. 기쁘다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어. 그리고 수익 난 날은 시세판을 꺼라. 왜냐면 가슴이 너무 콩닥콩닥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생각 없이 사게 되고, 가슴 뛰면서 사는 거는 네. 이렇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10여 년 전에 막 가슴 뛰게 막 이거 사야 돼 막 하는 종목들 제 와이프가 네. 이야기하는데, 네가 가슴 뛰면 꼭 실패하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너무 기분이 좋을 때는 시세판을 끄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네온 사인처럼 반짝반짝 하거든요. 지금 증권 유사업계에 계시잖아요. 유관 기간이 네. 있죠. 증권 유관 기관에 네. 계시면 네네. 주변에 증권 쪽에 종사하는 지인들도 있을 거고, 네네. 아닌 쪽에 계신 분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증권 유관 기관이나 증권 회사 다니는 주변 지인들이 네네. 그 외의 업종에 다니신 분보다 실제로 돈을 더 버나요? 주식 투자로? 어때요? 좀 다른가요? 제 지인들은 그렇게 많이 벌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결국은 요즘 스마트한 투자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업종에 일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얼마나 자기가 절박하냐. 그게 결국 수익률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증권업종에 일한다고 해서 투자 수익이 높고 뭐 유관기관에 있다고 해서 투자 수익이 높은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절박한가. 투자를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절박하게 투자를 해봤는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기 배고픈 사자와 배고픈 호랑이가 싸웠어요. 누가 이길까요? 둘이 붙었어요. 누가 이길까요? 잡아먹어야 돼. 결론은 절박한 애가 이겨요. 더 배고픈 애가. 정말 먹고 싶어. 이지선장이 아니었군요. 네. 아니 마치 사자 아니면 호랑이 지금 몰아가 놓고서. 네. 이런 어떤 그 절박함. 네. 절박함이 결국 수익을 얻는 거고요. 절박함은 어떻게 만드냐면 내가 절박함이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내가 목표를 만들고 거기까지 달려가는 노력을 하면서 결국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표를 꼭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절박하게 내가 500만 원 투자하니까 빨리 5천만 원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500만 원을 예를 들면 올해는 1,000만 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스텝을 밟아가고 어떻게 가치 투자를 하고 어떻게 잃지 않는 투자를 할 것인가. 그런 어떤 절박하고 노력하는 습관이 결국 투자 수익의 차이를 만드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회사 일에 바쁘고 그다음에 자기의 본업에 바꾸다 보면 이런 투자에 좀 이렇게 좀 문외한이 되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좋은 학교를 가지려고 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고 막 코피 쏟아가면서 공부하잖아요. 그것처럼 주식도
그러니까 코피 써다가면서 주식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종목 분석도 매일매일 몇 시간씩 하고 뭐 이렇게 해야만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고 내 머리가 비상하게 되면서 투자 판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기의 어떤 직업, 그 다음에 어떤 위치 이런 것보다 자기가 정말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절박하게 노력하느냐. 노력에 비례해서 성공은 이루어진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절박함은 간절함보다는 치열함에 가깝겠죠. 치열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절벽에 매달렸다고 생각을 해요. 한 손에 딱 나무 뿌리를 붙잡고 있고 내가 돈을 잃는 순간 떨어진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꼭 투자를 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비장해요. 만약에 그 계백 장군이 황산벌에 나가기 전에 그런 어떤 비장함 그런 것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드려요. 그런 비장함을 가지고 있으면 원하는 수익을 따박따박 얻을 수 있다. 네. 진짜 간절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네네네.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다 돈을 벌고 싶다는 간절함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간절함이 예를 들면 이런 아까 표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의 뭔가 치열함의 행동이 따라야 되는데 마음만 간절한 경우가 그렇죠. 좀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 제가 과거에 어떤 주식 투자나 이런 재테크 투자 실패를 했던 원인들을 찾아보면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대충 봤어. 그래서 대충 보고 대충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체계적이지 않고 맞아.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할 거야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자기의 어떤 절박함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노력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고불변의 진리는 성실함에 있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그런 어떤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꼭 어떤 부자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주식 투자로 좀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으세요?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실력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런 실력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자기만의 어떤 철학과 어떤 개성 그리고 아까 말한 절박함, 구체적인 목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식을 한 20여 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어찌됐든 이렇게 주식 책도 쓰고 여기에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뭔가라고 보면 구체적인 목표를 저는 이 노트에 계속 써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걸 꼭 해보자 라고 막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그러니까 남과 다른 부자 DNA가 있을 거거든요. 그 부자 DNA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부지런했다. 그리고 그 마인드 자체가 그 부자를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끊임없이 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저는 독서라고 봐요. 책을 많이 읽었을 것이다. 이건희 뭐 여러 우리나라 재벌들도 책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리고 CEO들 보면 책들 되게 많이 읽어요. 뭐 시간이 뭐 많으셔서 읽으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사실 CEO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런 이 시간들을 내면서 자기의 어떤 지식 함량 이런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재테크에 대한 그런 노력 독서라는 게 결국 공부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구체적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면서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까.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게 오늘 일을 내일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할 걸 오늘 해야지 왜 내일 해. 그렇게 자꾸 미루다 보면 게으르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도태되게 되는 거예요. 몰라 뭐 귀찮아. 근데 대충주의거든요. 자기가 어떤 오늘 하겠다는 건 좀 지독하리만큼 그 사람들은 계속 자기의 어떤 노력들을 했을 것이다. 원래 부자는 어쩔 수 없지만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했을 것이다. 목표를 세우고 절박하게 스텝 바이 스텝. 그래서 그런 자수성가형 부자 DNA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당장 노트 한 권을 만들어서요. 그런 자기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꼭 세우셔서 만드셨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독서라는 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그렇죠. 거죠. 네네네. 마지막으로 김작가TV 시청자분들에게 뭐 하고 싶으신 말 있습니다. 네, 일단 김 작가님께서 굉장히 잘생기셨다. 이런 점을 방송 멘트로 네네. 잘생기셨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네. 굉장히 잘생기셨다. 네, 강조를 드리고요. 네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화 두 가지 멘트를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영화 관상에서 송강호가 이렇게 마지막에 하는 말인데요. 자기가 관상쟁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제 영모에 엮여서 잃게 되는데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파도만 보았을 뿐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못 봤다. 파도는 언젠가 부서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어떤 주식이라는 게 네. 파도의 정점에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어올 바람을 미리 예측하고 미리 선점을 해서 파도의 정점에 팔아야 된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무관심할 때, 사람들이 무관심할 때 사서 뜨거운 관심에 팔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랜 기다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보고 기업 가치가 매력적인 기업이라면 과거의 학습 효과를 봐서 무관심 저점에 사서 네. 뜨거운 관심 이벤트 디데이까지 기다리면 수익이 날 수 있다. 이 점 하나 강조를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영화 안시성입니다. 조인성이 나온 굉장히 잘생긴 조인성 오빠가 나온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보면 조인성이 안시성 성주입니다. 그 당나라 군대를 맞서서 이기게 되는데요. 우리는 물러서는 걸 배우지 못했다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어찌됐든지 1%라도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계속 손절매를 반복해서 하는 거죠? 손절매라는 것은 결국 물러나는 거예요. 후퇴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전쟁터에서 총칼이 없을 뿐이지 전쟁터거든요. 이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단돈 1원이라도 이겨야 되는데 왜 무릎을 꿇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좋은 기업을 사고 그다음에 좋은 기업을 샀다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혹여 손실이라도 끝까지 수익을 내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네. 단돈 1원이라도 이기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습관, 투자를 위한 습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브레인, 머리입니다. 네. 그래서 머리를 계속 발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독서 이야기도 했는데 끊임없이 공부해라. 왜냐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저같이 이렇게 한 20년 주식 시장에 있는 사람도 있고 기관 투자가도 있고 외국인들도 있어요.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실력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해라라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급해하지 마라. 조급증이 결국 실수를 낳고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에 들어가서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 스텝 바이 스텝 손실 보지 않는 그런 투자 그게 쌓이다 보면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마라.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고요. 세 번째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버킷리스트가 뭔지 아세요? 저는 트로트 앨범을 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50대에 트로트 싱글을 내겠다. 네, 다들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하고 싶다라는 그런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만들면 그런 부분들이 사람의 어떤 성격을 되게 긍정적이고 밝게 만들거든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 그렇게 밝은 마음 상태에서 해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어요. 행복한 상태에서 해야지 짜증을 내면서 수익을 냈어도 더 못 본 거에 대해서 속상함을 갖고 이러면 이 심리가 흔들려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돈을 벌면 어떤 버킷리스트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구체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나의 어떤 버킷리스트. 나는 주식 투자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보고 싶어. 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되고 그게 동기부여가 되고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루지 않는 그런 성실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 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자님께서 김 작가님이 또 처음 오셨잖아요. 네네. 처음 오신다고 또 무겁게 이 책을 가지고 와주셨어요. 네. 책이 너무 무거워. 네, 오늘 자고 가려고. 이렇게 저자님께서 쓰신 40살에 시작하는 주식 공부 5일 완성 요 책 5권이랑 한 권으로 끝낸 테마주 투자 이렇게 5권 네. 총 10권을 선물로 가지고 와주셨고요. 여기 보시면 또 저자님 사인도 있거든요. 요 책을 어떻게 좀 나눠드리면 좋을까요?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퀴즈를 만들어 봤어요. 퀴즈? 퀴즈를 만들어 봤는데 주식 공부 5일 완성 이 책의 저자 이름
필명은 무엇인가? 필명을 쓰시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원래 본명은 이제 박민수인데 네. 이제 필명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네. 1번 아이스 타이거 샤크. 아, 좋네요. 네, 아이스 타이거 샤크. 2번 네. 합 타이거 샤크. 아, 이게 뭐 네, 좋습니다. 네, 3번 타이슨. 타이슨. 네, 땡기네. 타이슨. 네. 약간 닮으셨. 아, 그래요? 네. 괜찮네요. 네, 4번 샌드 타이거 샤크. 네. 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셨으면 아마 그 저자의 필명이 나오셨는 아, 부분이 예. 있거든요. 뭐 이거 뭐 힌트 드려야 되나요? 네, 한번 주셔보세요. 아, 모래. 아, 모래. 네. 네, 영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영어로 샌드. 네. 어쨌든 여러분께서 네. 이 책의 저자의 필명의 이름을 적으시고 이 책을 받고 싶은 이유를 딱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자의 사인이 담긴 도서 10권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집에서 쫓겨날지 몰라요. 왜요? 10권 사서. 또 이 저자님과는 영상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조회수가 잘 나오면 다시 만날 거고요. 아, 예. 네, 아니면 이제 뭐 인생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 오늘 여기 자고 갈 거야. 네. 여러분들 그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이 네. 보셔야 제가 또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자님과 이렇게 뭐 표를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아, 예. 예.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뵈면 네. 또 심층 깊은 이야기를 나눌 네, 수 있지 많은 게 않을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제가 또 나옵니다. 네. 자,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만나 뵌 손님은 샌드 타이거 샤크 박민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